캐슬린 다나반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이 14일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념 연설을 열고 임기 첫 세 달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시간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득이 연기해야 할 경우에는 늦어도 18일 저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사모 USA가 14일 뉴저지 저지 시티홀에서 2011 초대 작가전 및 제2회 청소년 미술 공모전을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캐슬린 다나반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이 14일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념 연설회를 열고 임기 첫 세 달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캐슬린 다나반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이 14일 지역 언론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활동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기념 연설을 통해 취임 이후 세금 안정과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선거 공약에서 강조했듯이 지난해와 비교해 단 1센트의 세금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I kept my promise. I told you I would not raise county taxes even 1 penny, and that is true. We did not raise county taxes even 1 penny from what it was last year.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지난해 데니스 맥넌이 전 카운티장 행정부의 예산과 비교해 약 3천만 달러가 절감된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며 중요한 서비스나 부서 폐지 없이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most difficult cuts that would have to be made off the budget is that the consideration has to be for public safety. So anytime you're looking at the sheriff's budget, the police budget, or the prosecutor's budget, after all, the first obligation of any government service is the safety of the people of Bergen County. 다나반 카운티장은 앞으로도 청사 직원의 불필요한 경비를 계속 줄여나갈 예정이며 상정된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약 470만 달러의 교육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한인 사회가 우려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로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버겐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Part of the cut that goes to the college because Bergen Community College we believe has some room, they have some excesses that they can cut. The education to our children has not been cut at all. 이 버젯 일을 하는 것도 지금 아까 프리홀도 잠깐 얘기했지만 밤을 새워가면서 그 버젯 일을 하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카운티장이 되셔서 일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힘들게 일하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현재 재소자들의 수에 비해 교도관들의 수가 많아 쉐리프 분야에 대해서도 560만 달러에 달하는 큰 폭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 카운티 내 인사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취임 당시 한인사회와 약속한 대로 한인 인재 등용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나반 카운티장은 이번에 새롭게 카운티 핫라인 전화를 개설했다며 신속한 카운티 행정 민원 처리를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2010년도 개인소득 세금 보고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득이 연기해야 할 경우에는 늦어도 18일 자정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10 개인소득 세금 보고 마감이 18일로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연기해야 할 경우 18일 자정 전까지 연장 신청 4868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은 마감일을 앞두고 전자세금 보고를 통해 세금 보고를 서두르거나 연장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 자료를 마저 준비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세금 보고 연장 신청서를 4월 18일까지 접수하신 후에 추가 자료를 보완하셔서 오는 10월 10일까지 보고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되며 또 지난 1월로 회계연도가 끝난 사업자의 경우 7004 양식을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경제 침체로 세금 보고 연장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장 신청이 세금 보고에 대한 연기일 뿐 세금 자체가 연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도는 어려운 경기 여파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효세를 하셨다든가 혹은 은행 빚이라든가 카드 빚으로 탕감 받으신 분들은 추가 세금으로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회계사 상의하신 후에 세금 보고를 맞춰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세금 연기 신청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통 납부 금액의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는 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할 경우 금액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가산되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예사모 USA가 14일 뉴저지 저지시티홀에서 2011 초대 작가전 및 제2회 청소년 미술 공모전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일 저녁 뉴저지 저지시티 시청에서 예사모 USA 주최의 2011 초대 작가전 및 청소년 미술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초대 작가전은 이미 수년간 많은 한인 작가들과 함께 열려왔으나 이번에는 청소년 미술 공모전을 함께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예사모 초대 작가들과 함께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한데 어울려 작품에 대해 얘기하고 초대 작가들의 작품 설명 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술 공모전을 같이 하는데 정말 이 어린 아티스트들이 훌륭한 그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능을 발견하고 또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든다는 것이 기쁘고요.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 한인회 이현택 회장과 뉴욕 한인미술협회 주옥근 회장이 축사를 낭독하는 등 한인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품성이 작년에보다도 많이 좋아졌네요. 아이들과 그 엄마, 이 취미를 살려 특기를 만들고 영원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길을 걷도록 해주는 게 엄마의 도움이고 아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서 하야트 김 예사모 회장은 제2회 청소년 미술 공모전 입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I guess I just thought of, I usually think of it on the spot and then I paint it and I guess that's what happened. 앞으로 예사모 USA에서는 계속해서 실력 있는 작가들을 초대해 좋은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어린이 미술대회와 청소년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재능 있는 미술계 꿈나무 인재 발굴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승차 근절에 나섭니다. MTA는 롱아일랜드 열차와 메트로노스 열차에서 매년 무임승차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승무원들이 휴대용 기기를 통해 열차 내에서 승차권 없이 탑승한 승객들에게 크레딧 카드 등으로 직접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MTA는 또 뉴욕시 지하철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카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계획은 기차 승무원들이 단순히 객실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승객들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칩을 스캔해 자동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지난해 LIRR은 무임승차로 인해 6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메트로노스는 무임승차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해튼의 음식 노점상들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핫도그 노점뿐 아니라 한식을 비롯해 중동과 유럽, 인도, 남미 음식을 파는 노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맛보기 원하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포스트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 음식 전문 블로그는 맨해튼의 특색 있는 음식 노점을 탐방하는 관광 상품까지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이 관광 상품은 오후 2시부터 $40를 내고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식품 노점 6곳을 돌며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메이카 음식 노점과 치즈케이크를 파는 노점, 벨기에식 와플 노점, 케밥을 파는 노점 등도 돌아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인 4가구당 1가구꼴로 정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이민단체인 이민연구센터가 2009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가구 수혜율은 24.6%로 영국과 인도, 캐나다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출신이나 전체 이민자 수혜율보다는 훨씬 낮았으며 미국 출생자에 비해서도 복지 혜택을 적게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금 보조인 SSI,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프로그램 등을 복지 혜택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이 가장 높은 수혜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인 남녀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다 경찰에 체포 기소됐습니다. 노스버겐 경찰은 14일 노스버겐 차량국에서 지난 12일 체포한 한인 여성 방호선 씨와 한인 남성 김상준 씨를 위조와 고의적 문서 사기, 기록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개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위조된 이민 귀화 서류를 차량국 직원에게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차량국 컴퓨터를 통해 본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위조 서류임을 확인한 차량국 직원이 관할 경찰서와 이민세관 단속국에 통보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검찰 기소가 완료되는 대로 이들의 신병은 이민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며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 별도로 이민재판에 회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14일 각각 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한인 마약 조직이 뉴욕 한인 사회에 코카인의 일종인 크랙을 대량 유통시켜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연방 맨하튼 남부지검에 따르면 한인 여성 홍모, 황모, 정모 씨와 흑인 남성 퍼킨스 씨 등이 마약 유통 및 판매 혐의로 체포돼 보석이 불어된 채 구치소에 구금 중입니다. 사건 당시 FBI는 홍 씨의 맨하튼 아파트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크랙 140g을 압수했고 마약 제조책인 흑인 남성의 아파트에서 현찰 7,392달러와 마리화나가 들어있는 가방 2개, 마약으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가 들어있는 병 9개와 플라스틱 가방, 2개의 저울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리치필드 쓰레기 하치장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쓰레기 하치장 건설과 관련 14일 긴급회의를 개최한 버겐카운티 유틸리티 어소리티는 위원장들의 만장일치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BCUA는 조만간 하치장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버겐카운티 프리홀더 측에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리치필드에 쓰레기 하치장이 도입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추진하는 크라운 카팅사의 계획안을 부결시켜달라고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리치필드 앤서니 슈아레즈 시장도 타운 의회도 쓰레기 하치장 도입을 반대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환경오염과 주택가치 하락 등 리치필드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설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올해 대졸자 대상 신규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산학협회는 경기 회복의 흐름을 타고 미 기업의 신규 채용이 크게 늘어 올해 대졸자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19.3%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 보고서를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을 발표된 첫 전망치였던 13.5% 증가보다 훨씬 큰 폭이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보여준 두 자릿수의 증가폭이어서 주목됩니다. 협회는 이 같은 대졸자 신규 채용은 각 산업 분야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보험, 정유, 화학 제조와 전자 컴퓨터 제조 분야 및 부동산 업계의 인력 채용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취업 시장이 넓어지면서 취업 기회가 많아진 탓에 기업에 접수되는 취업 지원서도 예년보다 줄어 올해 대졸자들은 취업 경쟁률에서도 다소 숨통을 트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12일부터 새 이지패스를 선별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MTA 측은 이지패스 안에 들어있는 전지의 수명이 9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에게 12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새 것으로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새 이지패스를 받은 가입자는 첨부되어 있는 봉투를 이용해 기존의 것을 30일 안에 반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3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TA 측은 원활한 전송을 위해 가입자의 주소와 차량 등록번호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훼손 없이 작동이 안 될 경우 기존의 이지패스를 반납하면 무료로 새 것을 교체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TA는 작년 한 해 요금소를 지나간 차량의 76%가 이지패스를 사용했으며 이는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뉴욕시 전기요금 고공행진을 저지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력회사들의 재산세를 영구적으로 삭감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면 전력회사들은 재산세 인상을 핑계로 전기료를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전력회사들은 지금까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재산세 인상 시 전기료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이용해왔습니다. 주의회는 이달 말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FERC는 내달 28일부터 최대 7.5%까지 상향 조정되는 전기료 인상 방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국이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한 안전규정 위반 버스 단속으로 지금까지 96대 운행이 금지되고 운전사 124명이 운전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고 이후 실시된 것으로 교통국은 최근까지 151장의 안전규정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뉴욕시 일원에는 302회 단속이 진행돼 운전자 55명과 버스 59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운전 금지 명령을 받은 운전사 가운데 40%는 장시간 운전과 운전일지 미작성 등이 이유였습니다. 35%는 교통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의료 검진 기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15%는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무면허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의 행동에 나서자 일본 정부와 제1야당인 자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마츠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은 15일 오전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마츠모토 외상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부근의 일본 영해 내에 계획하고 있는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건설을 현대건설이 낙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4일 밤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정조 회장은 14일 오후 한국 대사관을 찾아 권철현 대사에게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스테이트 LA 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개설됩니다.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은 한국어 교사를 배출하는 동시에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오는 2016년 개설될 예정입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칼스테이트 LA 대학에 전국 최초로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설치됩니다. 오늘 오전 칼스테이트 LA 대학에선 LA 한국교육원과 CSU LA 간에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설치를 위한 MOU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어 교사를 배출하고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이번 과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합니다. 매년 10여 명의 한국어 교사 배출을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교육과학기술부와 칼스테이트 대학으로부터 프로그램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2011년 가을 학기부터 부전공 과정이 개설됩니다. 이후 3년간의 단계적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15년엔 전공 과정이, 그리고 2016년엔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국어 전공을 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반이 확대되면서 한국어 전공 교사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싱글 서브젝트 프로그램, 한국어 싱글 서브젝트 프로그램을 대학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어와 라틴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칼스테이트 LA 측은 이번 과정을 설치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교류와 협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도 개설해 전국의 학생들에게도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 설명했습니다. So we're very excited with this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Education Center in Los Angeles because it continues our pattern of trying to partner with institutions from Korea. I think it's going to give us a very good opportunity to continue that.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어 이중 언어반을 운영 중인 중고등학교들은 모두 71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LA 한국교육원과 칼스테이트 LA 대학의 MOU 체결로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성경에 게시된 아랍 국가들의 폭동과 소요 사태들, 그리고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들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인플라자에서 개최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강병국 생애의 빛 선교센터 원장이 강의합니다. 늘푸른 농장이 오는 17일 제9회 백꽃축제를 실시합니다. 남미식 숯불 바베큐 요리 등 푸짐한 음식을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역마차를 타고 농장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씩을 드리며 참가하는 가족들에게는 배즙 한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가비는 무료, 사진 콘테스트 응모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갖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튜버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불입니다. FGS KCC가 5월 2일 FGS KCC 작은 볼룸에서 치매 예방과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의료 건강 세미나를 엽니다. 치매에 대한 여러 학설과 세상에 나오는 근거 없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 치매 환자의 배우자가 치매 발병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4일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주최한 이민자 문화유산 주간 조찬 모임에서 아메리칸 드리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날 정승진 회장이 받은 아메리칸 드리머 어워드에서 앰베서더 부문은 커뮤니티 권익 증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연대 활동을 펼쳐 뉴욕시 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탁월한 공적을 남긴 개인에게 시상되는 상입니다. 뉴욕 예일장로교회 유년 주일학교에서 봄방학을 맞이해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맑은 가슴들이 모여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에 어린이 잔치인 봄성경학교를 마련합니다. 대상은 프리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입니다.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의 저자 히로세 다카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이미 20여 년 전에 예견하고 경고한 메시지를 날린 사람으로 일본에서 1인 대한 언론으로 불리며 반핵 평화운동가로 활동 중입니다. 이 책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발하는 전쟁의 본질에 관해 탐구한 현재적 의미의 고발서이자 평화운동의 새 지평을 연 역작입니다. 또한 전쟁은 다른 수단을 가지고 벌이는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설파했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대응해 또 다른 전쟁의 이면을 탐구한 저자의 평생 테마이기도 한 평화론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저지주 선거구가 재조정되면서 한인 주의원 배출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가운데 능력 있는 한인 후보의 배출이 뉴저지 한인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 시의원과 교육위원을 배출해낸 것은 한인 인구 증가에 따른 타운 정부와 정당의 배려로 가능했지만 주 의원의 경우는 한인사회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 배출에 한인사회가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제37 선거구 주의원 자리는 한인 사회가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일궈낸 한인들을 위한 자리로서 한인 사회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한인 후보를 배출해내는데 한인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 한인 후보의 주의회 도전은 현역 의원의 은퇴 등 제37 선거구의 정계 변화가 예상되는 2013년이 원년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로레타 와인버그 주 상원의원이 약속대로 2013년 은퇴를 선언하게 되면 민주당의 내부 조정에 의해 주 하원의원 한석이 공석이 될 예정이 바로 이 자리에 한인 후보가 도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는 이제부터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주의회에 전달할 한인 후보 배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 제37 선거구의 한인 보팅 파워가 캐스팅 보트 수준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한인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서 능력 있는 한인 후보를 반드시 배출해내야만 합니다. 최근 2010 인구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제37 선거구의 경우 전체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1.1% 감소한 21만 7,386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아시안 인구는 22.5%로서 전체의 51.6%를 차지한 백인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인중 비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뉴저지의 경우 뉴저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 커뮤니티는 총 15명의 주의원을 배출해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뉴저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는 고작 2명이 전부인 실정이어서 한인은 물론 타 아시안 의원 반출에 아시안 커뮤니티가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뉴저지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2년간 한인 사회가 잘 준비해 반드시 뉴저지 한인 주 하원의원을 탄생시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15일 금요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자리한 가운데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서 구름이 점차 많아져 주말인 토요일은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49도, 밤 최저 기온도 역시 49도 예상됩니다. 시속 20에서 30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1인치가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수 원장님께서 피부암 자가 진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피부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흑색종은 피부에 있는 점에서부터 유발하는 종류의 암인데, 이 암을 미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주기적으로 피부에 있는 점을 조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 방법을 설명하는 이 바리몰 맵을 저희 웹사이트에 www.leedermatology.com에 가시면 다운로드 하셔서 댁에서 이걸 편히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피부암 조기 발견에 중요하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무비자 입국자들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무비자 전자여권으로 미국에 오면 무조건 90일 이내에 무조건 출국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90일 내에 합법으로 체류할 때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또 신청서도 접수된 경우에 괜찮지만 플러스로 90일이 지나서 이미 불법 체류가 되었어도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이 좀 주의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5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